닐스의 신기한 여행. 랩란드에 다녀오다. 5월 6일 금요일. 아카 일행은 멜라루 호수에 이르렀다. 아침 안개가 걷히자 큰 도시가 나타났다. 도시는 마치 호수 한가운데 떠있듯 보여서 아름다웠다. 지붕이 번쩍번쩍 빛났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도 다 있었나? 닐스가 감탄하자 옆에서 날던 단핀이 가르쳐 주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스톡홀름이라고 해. 우리는 물 위에 뜬 도시라고 하지.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서울이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다. 이 도시에는 스칸센이라는 유명한 공원이 있었다. 이 공원은 박물관이면서 동물원이기도 했다. 어느 맑은 날 스칸센 공원을 지키는 클레멘 씨가 바닷가에서 사냥꾼을 만났다. 사냥꾼은 작은 새장을 쳐들어 보였다. 난쟁이 아니야? 어디서 잡았나? 보트를 타고 있을 때 기러기 떼 속에서 이 난쟁이가 떨어지지 뭐예요. 기러기의 등에서 미끄러졌나 봅니다. 그 난쟁이를 내게 팔게. 사냥꾼은 돈을 받고 난쟁이를 주었다. 클레멘 씨는 난쟁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돌아와서 숲속에 놓았다.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말고 어서 가봐. 난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이 난쟁이가 바로 닐스였다. 호수에 살고 있던 회색 기러기가 단핀을 습격해오자 몰텐이 도와주려고 했다. 회색 기러기는 화가 나서 닐스를 떨어뜨리고 도망을 쳤던 것이었다. 닐스는 공원 안을 돌아다니며 몰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공원 안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고 동물들도 많았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여우 우리 속을 본 닐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심술쟁이 여우가 갇혀 있었다. 나쁜 짓만 한 여우였으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섬에 사는 한 사나이가 원장을 찾아가서 말했다. 섬의 여우를 몽땅 잡아 죽였더니 쥐가 들끓어 못 살겠습니다. 여우를 파십시오. 닐스는 이 이야기를 랩란드의 개에게서 들었다. 닐스는 그 이야기를 심술쟁이 여우에게 들려줬다. 그러니까 여우를 사러 오는 사람에게 얌전히 잡혀가. 도망치거나 숨지 말고 말이야. 심술쟁이 여우는 기꺼이 팔려갔다. 한편 아카 일행은 닐스를 찾다가 랩란드로 떠나고 말았다. 닐스는 독수리 우리 앞을 지나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고르곤님 아니세요? 엄지르려. 독수리 고르곤은 어미를 잃고 굶어 죽게 된 것을 아카가 머리를 물어다가 살려준 적이 있었다. 그날 밤 닐스는 줄로 철망을 잘라서 큰 구멍을 냈다. 고르곤은 밖으로 나와 닐스를 등에 태우고 날았다. 가자!
아카 일행이 이미 랩란드에 도착했을 거야. 고르고는 날개 힘이 세서 먼 거리를 날아도 지치지 않았다. 닐스는 날개 속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다. 자, 다 왔어. 여기가 람랜드야. 닐스가 눈을 떴을 때는 깊은 골짜기에 내려져 있었다. 고르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새벽이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고 골짜기는 고요했다. 닐스는 암기러기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옆에는 수기러기가 지키고 있었다. 또 여기저기에 기러기들의 둥지가 있었다. 기러기 떼들은 아직도 웅크린 채 잠을 자고 있었다. 닐스는 기러기들이 깨지 않도록 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풀숲에 눈처럼 흰 깃털의 기러기도 있었다. 단핀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몰텐이 지켜보고 있었다. 높다란 곳에는 아카가 망을 보고 있었다. 아카 주머니! 닐스는 아카에게 뛰어갔다. 아카는 아주 반가워했다. 닐스는 아카에게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들려줬다. 랩란드는 스웨덴의 북쪽 끝의 지방으로 1년 중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여름에는 다른 지방의 봄같이 화창했다. 해가 져도 별로 어둡지 않았다. 이것을 백야라고 부른다. 늪에는 물고기가 많아서 기러기들이 새끼를 치러 먼 길을 날아왔다. 아카 일행도 이곳에서 새끼를 많이 깠다. 새끼를 친 어머니들은 랩란드의 짧은 여름을 꿈처럼 지냈다. 닐스는 고르고의 등에 타고 여기저기를 구경했다. 여름이 지나고 랩란드는 눈으로 뒤덮였다.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새끼들이 훌륭한 산기러기로 자라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카는 드디어 일행에게 남쪽으로 떠난다고 알렸다. 기러기가 많이 늘었다. 이곳에서 태어난 기러기만 22마리였다. 그 중에는 몰텐과 단핀 사이에서 태어난 7마리도 있었다. 아카는 모두 31마리의 식구를 이끌고 남쪽을 향해 날기 시작했다. 어린 기러기들은 투정을 부렸다. 아우 힘들어. 쉬었다가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카는 투정을 받아주지 않았다. 배가 고프면 바람을 마셔. 어린 기러기들은 배고픔을 이기는 방법을 차차 배웠다. 밭이 보이고 양과 닭들이 보였다. 교회가 있는 작은 마을도 보였다. 닐스는 모자를 벗어 흔들며 외쳤다. 안녕들 하세요. 닐스는 사람이 제일 반가웠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냥 기뻤다. 예무틀란드 지방에서는 안개 때문에 내려야만 했다. 닐스는 몰텐에게 탑 꼭대기에 내려달라고 했다.
닐스는 거기에서 사방의 경치를 내려다봤다. 탑 위로 산책 나온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보였다. 이리저리 숨으며 쩔쩔매던 닐스는 까마귀를 만났다. 나는 아카와 친한 큰 까마귀 바타키야. 바타키는 닐스를 태우고 하늘을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러다가 기러기 떼를 따르게 되었다. 닐스는 바타키가 한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흰 거위를 죽여야 보통 사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몰텐을 죽이다니 그럴 순 없어. 닐스는 차라리 난쟁이로 남아 기러기 떼와 함께 일생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러기 떼는 계속 남쪽으로 날았다. 마침내 닐스의 고향인 스콘에 가까이 이르렀다. 하지만 닐스는 바타키의 말을 들은 뒤부터 집에 가는 것이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어느 날 바다 가까이에서 쉴 때 아카가 닐스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네 마을에는 닷새 뒤에 닿아요. 아카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언제까지나 아카님과 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만나면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 난쟁이가 요술을 풀어줄 거예요. 흰 거위가 가엾지만 할 수 없어요. 기러기 떼는 11월 초순에 닐스의 고향에 닿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벤맨헤이 근처의 늪에서 내려 쉰 아카 일행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다. 아카가 닐스 곁으로 와서 말했다. 당신 집은 여기서 가까워요. 집에 가볼까요? 몰퇴는 어떻게 하고요? 여기에 남겨두고 가면 돼요. 아카는 닐스를 등에 태우고 날아갔다. 닐스는 돌담 밑에 내렸다. 집 주위였다. 아버지께서 총을 가지셨나요? 아니요. 내가 그걸 가지고 놀려고 교회도 안 갔었어요. 내일 아침에 수미의 곳의 바닷가에서 기다리겠어요. 아카가 날아간 뒤 닐스는 외양간으로 가보았다. 3마리였던 소가 1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암소 마이루스가 인사를 하고 말했다. 도련님이 제일 좋은 거위를 훔쳐 집을 나갔다고 주인님은 슬퍼하고 계세요. 닐스는 마구간으로 가보았다. 병든 말이 반겼다. 나는 병든 게 아니에요. 발굽 사이에 쇠가시가 박혀 걷지 못해요. 그럼 내 발굽에 글씨를 새겨줄게. 닐스는 칼을 꺼내어 발굽에 글씨를 새기고 숨었다. 밖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쩔뚝거리는 말의 발굽을 쳐들어 보았다. 거기에 박힌 쇠 가시를 뽑을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곧 쇠 가시를 뽑아 주었다. 이때 어머니가 외쳤다. 여보, 흰 거위가 돌아왔어요. 암놈과 새끼 7마리를 데리고요. 몰테는 전에 살던 집을 단핀과 새끼들에게
구경시켜주러 왔다가 붙들린 것이었다. 병든 날도 말도 나았고 닐스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공연이 닐스를 거의 도둑으로 몰았잖아. 착한 아이를 가지고 말이야. 성 마르틴의 축제단이 다가오니까 저 거위를 죽여서 시장에 갖다 팔아요. 아버지는 몰텐과 단핀을 쥐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살려줘요, 엄지도령! 몰텐이 소리쳤다. 닐스는 쏜살같이 부엌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그 거위를 제발 살려줘요. 닐스, 내가 돌아왔구나. 그 순간 닐스는 난쟁이 꼴을 보였다고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많이 컸구나. 닐스는 이미 요술이 풀려 전과 같은 사람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닐스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몰텐과 단핀을 놓아주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이튿날 닐스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났다. 몰텐도 자고 있을 때였다. 닐스는 아카와 만나기로 약속한 스미의 곳으로 갔다. 닐스는 모래밭으로 날아오는 아카 일행에게 손을 흔들었다. 기러기 떼는 닐스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다. 기러기들의 말을 이제 못 알아듣겠구나. 닐스는 모자를 벗어 흔들었다. 난 닐스란 말이야. 기러기 떼도 닐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다. 닐스는 그만 모래밭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그때 기러기 떼가 내려앉아 닐스의 주위를 빙 둘러쌌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작별을 슬퍼하는 마음만은 알 수 있었다. 닐스는 아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다른 기러기들도 차례차례 안아줬다. 기러기 떼는 하늘로 떠서 닐스의 머리 위를 두세 바퀴 돌았다. 아카님 안녕. 육시, 각시 모두 안녕. 닐스는 아카 일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